이것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36살 윤종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효진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야간 근무야? 침대 옆에 누운 채로 물었지만 효진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만 내뱉으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세면대에서 세게 틀어지는 물소리. 오늘도 시작이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효진이 출근하기 전 먹을 간단한 토스트라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식빵을 토스터에 넣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리는 동안 복도에서 큰아들 민준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서운 꿈 꿨어. 응, 민준아 잠깐만. 엄마 이것만 해주고 안아줄게. 잠깐 소파에 앉아있어. 저희 부부는 새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6살 민준이, 4살 민우, 2살 민혁. 모두 활동적이고 말 많은 사내 아이들이었죠. 효진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했고 저는 재택근무 디자이너였습니다. 내 양말 어딨어? 효진이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서랍 2번째 칸. 거기 없는데? 빨아서 어디다 둔 거야? 맨날 뭘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찾아볼게. 잠깐만.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적이자 양말은 1번째 칸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효진이 찾지 않았을 뿐이죠. 건네주자 효진은 말없이 낚아채듯 받아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따가 애들 아침 제대로 챙겨줘. 민준이 유치원 가방도 확인하고. 알았어. 효진은 토스트를 한 입만 베어 물고는 그대로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애 시절 효진에게 반해 1년 넘게 구애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효진은 차가웠지만 그게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결혼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셋을 낳고 효진이 커리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효진은 능력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자기 개발에 매진했죠. 하지만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3교대 근무를 병행하면서 효진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빠는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니 알 리가 없지. 그게 효진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했지만 효진에게 재택근무는 편한 일로 보였나 봅니다. 효진아,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됐어. 그런 것도 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바쁘고 지친 내가 오빠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일일이 매번 다 말해줘야 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아직도 몰라.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도우려 했지만 효진은 저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내가 오빠 매달리는 통에에 결혼해 준 거야라는 태도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저는 효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모를 구하는 게 어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효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구해봐. 근데 제대로 알아봐. 이상한 사람 데려오지 말고. 저는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50-6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그중 한 이력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라 33세. 유아교육 전공.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이가 젊긴 했지만 3명의 활발한 사내 아이들을 따라다니려면 체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을 찾았어. 나이는 33살. 33살? 왜 그렇게 젊어? 전문성이 있잖아. 그리고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체력도 중요하고. 효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작은 키에 부드러운 인상. 아이들은 금방 유라를 따랐습니다. 유라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아이들 관련된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저녁 준비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라 씨는 애들만 봐주세요. 효진은 유라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라가 일을 잘하니 그걸로 충분했죠. 하지만 효진의 예민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뭐야, 설거지 제대로 안 했네? 그릇에 아직도 뭐가 묻었잖아. 다시 할게. 맨날 대충대충. 답답해 죽겠어, 정말. 효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저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그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정말 마음이 지쳐있던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우야, 자장자장. 유라의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아이들 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1시. 아이들이 모두 낮잠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죠. 유라가 거실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서재 책상 앞에서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는 기척. 사장님도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유라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사모님은 오늘도 야근이신가요? 네, 오늘 야간 근무라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거예요. 두 분 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누군가 제 고단함을 알아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효진은 자기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만 불평하기 바쁠 뿐 제가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어린애들 있는 집들은 다 그렇죠 뭐.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사모님이 사장님을 대하는 걸 봐도 그렇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이들한테도 다정하시고 저한테도 항상 예의 있게 대해주시고. 근데 사모님은 됐어요. 그만해요. 말을 끊었지만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와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효진이한테 반해서 1년 넘게 쫓아다녔죠. 효진이가 저한테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독이 됐네요. 뭐라고요? 사모님이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요. 마치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으니 감사해야 돼 같은 느낌이잖아요. 정확했습니다. 유라는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효진은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유라는 그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외롭지 않으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유라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 씨, 저도 일할 땐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지만 일 끝나고 혼자 자취방에 가면 가끔 사람이 그리워져요. 유라의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효진의 냉기가 흐르는 쌀쌀맞은 손길과 달랐습니다. 안 돼요. 일어서려 했지만 유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안 돼요? 사모님은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만 주잖아요. 그래도 사장님,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해요. 특히 사장님처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요. 유라가 제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유라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효진에게 이런 온기를 받은 게, 아니, 애초에 이렇게 따뜻한 적이 있었을까요? 유라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깊이 자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잘못됐어. 멈춰야 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너무 오래 메말라 있었던 제 마음과 몸은 유라의 부드러운 손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유라의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예쁜 가슴은 탄력 있고 보드라웠습니다. 사장님, 유라의 신음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 아, 이건 정말 잘못됐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제 바지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쾌락에 묻혔습니다. 유라의 몸은 뜨거웠고 저를 꽉 조였습니다.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지났을까요? 숨을 고르며 유라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온기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은 저와 유라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점점 잦아졌습니다. 소파 위에서, 때로는 제 서재에서 유라의 부드러운 신음과 제 거친 숨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와이프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어느 날 유라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아이들은 핑계고 종한 씨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혼자가 되는 게. 유라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전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불행한 결혼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한숨을 쉬며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제가 늪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라의 온기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언젠가 들킬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와이프 야간 근무죠? 유라가 아이들 재우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거야. 이젠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라와 저 사이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유라가 제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차피 집중도 안 됐습니다. 유라의 존재만으로도 제 몸은 반응했으니까요. 애들 깊이 잠들었어? 당연하죠. 일부러 오늘 공원에서 한참 놀게 했어요. 아마 2시간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거예요. 유라가 제 목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오늘은 더 강렬하게. 유라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효진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욕망. 옷을 벗어 바닥에 대충 던져놓고 저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유라의 몸은 오늘따라 더 뜨거웠습니다. 아, 종한 씨. 유라의 신음이 조금 커졌습니다. 조심해 소리. 괜찮아요. 애들 깊이 자. 유라가 제 위로 올라타며 허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큰 가슴이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쥐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 열쇠 돌아가는 소리.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라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어찌할 새도 없이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효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얼굴엔 피곤한 기색. 그리고 그 눈이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저와 유라는 제 위에 걸터앉은 채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벗은 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효진아. 저는 황급히 유라를 밀어내고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라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 근데 이게 뭐야? 애들 있는 집에서. 효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 나. 미안하다고. 효진이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소리에 아이들 방에서 둘째가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너는 당장 짐 싸서 나가. 효진이 유라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닥쳐.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당장 꺼져. 유라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제 거실엔 저와 효진만 남았습니다. 효진아, 진정하고 얘기 좀.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을 해? 지금. 효진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애들이 같은 집에 있는데 거실 소파에서 대낮에 전현이랑 그러니까 좋았어. 좋았냐고. 효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겁먹은 얼굴로 나오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다가가려 하자 효진이 소리쳤습니다. 효진아,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대화 좀 하자. 대화는 같은 소리 하네. 나는 여기서 1초도 못 있겠어. 나갈 거야. 당장. 효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죽어라 일하고 애들 키우는 동안 넌 집에서 그 유모년이랑 놀아놨다는 거야. 그러려고 젊은 년을 뽑았나 보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효진은 짐을 다 싸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나가? 네가 알아서 해. 그 유모년 다시 불러서 놀든지. 효진아, 제발. 손대지 마. 효진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효진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라를 당장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유모를 구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라와는 더 이상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지시만 했을 뿐이죠. 종환 씨, 저 정말 미안해요. 그만해요. 다음 주면 새 도움이 오니까 그때 나가시면 돼요.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진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효진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애들이 엄마 찾아.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효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찾지 마.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장했습니다. 효진아, 어디 있어? 만나자. 하지만 돌아온 건 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효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집으로 보이는 거실. 효진은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두 번째 사진이 왔습니다. 효진이 그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 세 번째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효진. 남자의 손이 효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효진아, 이게 뭐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네가 그 유모년이랑 한 거 나도 하는 거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도 내가 느낀 모멸감 제대로 한번 느껴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유라와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충동적인 일탈이었습니다. 지쳐서 외로워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달랐습니다. 효진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효진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지 마. 우리 얘기해야 돼. 얘기? 무슨 얘기? 이미 끝났어. 네가 그년이랑 엮인 순간부터 너랑 나랑은 끝났다고. 효진아. 그리고 이 남자 진짜 좋아. 침대에서도 너보다 훨씬 잘해. 실수투성이에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는 너랑. 이 사람은 달라.
날 진짜 여자처럼 대해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그랬지. 근데 이건 아니야. 효진아, 이건 너무. 다음 날 60대 박연자 할머니가 새 도우미로 왔습니다. 푸근한 인상에 다정한 목소리. 아이들도 금방 따랐습니다. 유라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효진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사진이 왔습니다. 효진이 그 남자와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효진이 상의를 벗고 앞치마만 한 채 그 남자의 집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진. 우리 이제 동거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효진아, 정신 차려. 이건 너를 망가뜨리는 거야. 애들 생각을 해서라도 그만하고 돌아와. 애들? 네가 키워. 네가 잘하잖아. 애들이 보던 말던 그 유모년이랑 빨가벗고 그 짓거리를 잘도 하더니 이제 와서 애들 생각을 한다고 난리야. 도끼가 가득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은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남은 저는 힘들게 자랐습니다. 나는 애들이 그렇게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 절대로. 저는 효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 효진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효진아, 애들 생각 좀 해봐. 우리, 우리는 없어. 이미. 제발, 효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을게. 용서해줘. 다시 돌아와. 뭐? 돌아와줘.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효진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빌고 있는 거야? 응, 빌고 있어. 제발 돌아와줘. 후, 웃기네. 하지만 효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처럼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어. 며칠 후 효진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효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엄마. 민준이가 달려와 효진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효진은 잠시 민준이를 내려다보더니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래, 엄마 왔어.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엄마 일 때문에 바빴어. 이제 왔으니까 됐지? 효진은 민준이를 떼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효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효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자. 효진이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됐어. 효진은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맛없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됐다니까? 효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효진은 안방 침대 가장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반대편 끝에 누웠습니다. 침대 중간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효진아, 자. 그래.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설거지 좀 제대로 해. 기름기 그대로 있잖아. 아, 미안. 다시 할게. 그년이랑 몸 섞을 때는 잘만 하더니 이런 건 다 대충대충이지. 효진아, 그 얘기는 왜? 듣기 싫어? 나도 보기 싫었어. 나는 평생 지울 수도 없는 더럽고 끔찍한 걸 본 거라고.
효진아, 제발,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야. 그런 일을 애초에 버리지 말았어야지. 효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애들이 자다가 깨서 방문 열고 나왔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애들이 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짓은 생각도 못했겠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면 다 용서돼? 매일 같은 질문, 같은 비난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효진아, 근데 너도 그 남자랑 동거까지 했잖아. 순간 효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뭐? 아니, 그게 너도 다른 남자랑 만났잖아. 사진까지 보내고. 그게 뭐? 네가 먼저 그 유모년이랑 바람 피웠잖아. 네가 먼저 안 그랬으면 나도 안 그랬어. 하지만 그건 네가 나한테 따질 자격 있어? 내가 그런 게 뭐가 문제야? 네가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나도 갚아준 거야. 당연한 거잖아. 너는 나한테 배려를 안 했으면서 왜 내가 배려하기만 바래? 효진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상처를 갚아줬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넌 다르잖아. 난 충동적으로 실수한 거였고, 넌 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웃기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주 동안 그 유모년이랑 매일같이 놀아났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효진은 기회만 있으면 유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유모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다른 집에 가서 또 그 집 남편이랑 놀아나겠지? 그런 걸레 같은 년이 좋았어? 효진아, 그만해. 애들 듣겠어. 애들이 뭘 알아? 근데 궁금하네. 네가 그년한테 뭐라고 했을지. 내 욕했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 분명했을 거야. 남자들 다 똑같아.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주 울었습니다. 민혁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효진아, 애들이 힘들어해. 우리 좀 조심하자. 조심? 네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 같은 비난, 같은 도끼.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해. 애들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 옷 빨아서 어디다 놨어? 아침부터 효진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옷장에 있어. 없는데? 제대로 빨래했어? 어제 했는데. 에이, 됐어.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효진이 투덜거리며 옷을 찾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아빠, 엄마 또 화났어? 아니야. 옷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 엄마 아빠가 또 싸울까 봐 무서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조심할게. 괜찮아. 유치원 가자. 그날 저녁 효진이 야간 근무가 아닌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효진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잡채. 됐어. 그래도 됐다니까. 효진아, 왜 자꾸 말 걸어? 신경 쓰이게. 민준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주워줄게. 미안해, 아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효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까지. 아우, 짜증나. 분위기 잡치네. 효진아, 그만하자. 애들 앞에서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지금 분위기는 네가 만든 거잖아. 그 유모년이랑 놀아나서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왜? 듣기 싫어? 부끄러워? 그럼 그러지를 말았어야지. 효진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봐, 또 울잖아.
효진이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왜 울어? 밥이나 먹어. 효진아, 아직 애야. 놀라서 우는 거잖아. 애긴 무슨, 벌써 4살인데. 맨날 우니까 문제지. 애가 우는 게 뭐가 문제야. 또 소리 지르네. 네가 애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효진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그래. 네가 한 짓 때문에 나도 애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뭐라고? 네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집안 분위기까지 망치고 있어.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효진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아, 내가 바람 피운 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넌 뭐야? 넌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무시하고. 뭐? 지금 내 탓이야? 그래, 내 탓이야. 내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이 미친놈이 지금. 효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닥쳐. 그릇이 날아왔습니다. 퍽! 그릇이 제 얼굴 바로 앞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파편 하나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아, 따끔한 통증. 손으로 뺨을 짚자 피가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민우와 민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 흐르는 뺨을 손으로 누르며 효진을 쳐다봤습니다. 효진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표정도 미안해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됐어.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빠 괜찮아. 울지 마. 화장실로 들어가 상처를 씻었습니다. 깊지 않았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가정이야? 이게 깨진 그릇처럼 제 환상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가정이 아니야. 이건 감옥이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뺨의 상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습니까? 어제 아내가 그릇을 던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상처가 증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저는 상담을 마치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안면부 열상, 2주 치료 소견. 집으로 돌아오니 효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효진아, 뭐? 우리 이혼하자. TV 소리가 멈췄습니다. 효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린 더 이상 안 돼. 효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미친 거야? 네가 바람 피운 주제에?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린 서로를 죽이고 있어. 죽이긴 무슨. 나 멀쩡한데? 애들도 멀쩡해? 매일 울고 무서워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애들이 멀쩡해 보여? 효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효진아, 우린 끝났어. 이미 오래전에.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결정해. 뭐?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효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 결혼해 준 거 알아? 모자라고 부족한 너 다 감수하고 결혼해 준 거야. 근데 꼴에 바람 피우고 나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하자고? 네가? 효진아, 닥쳐. 네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자격 있어.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 뭐? 변호사? 그래.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넌 애들한테도 폭력적이잖아. 내가 언제, 어제, 그릇 던진 거, 진단서 받았어. 효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네가 화나게 해서 변명은 법정에서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 윤종한,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효진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나갈 거야.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고 애들은 박할머니가 돌봐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을 두고 네가 나간다고? 그래. 법적 절차 끝날 때까지. 안 돼. 네가 나가면 안 돼. 효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효진아, 나 이미 끝났어. 저는 효진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박할머니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조금만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할머니랑 있어. 싫어. 아빠 가지 마. 민준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저는 민준이를 떼어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효진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종한, 네 후회할 거야. 후회한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로의 잘못을 파헤쳤습니다. 제 불륜, 효진의 복수 불륜, 효진의 가정 폭력, 모든 것이 법정에 펼쳐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원고는 가정 내에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역시 보복 차원에서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원고에게 과시했습니다. 그건 원고가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양육권은 부에게. 모는 양육비 지급. 효진은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애들을 뺏기다니 바람 피운 놈이 키운 게 한다고?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폭력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부가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효진은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잘 되는 거 절대 안 봐. 절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드디어.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효진과의 기억이 없는 곳.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우가 할머니가 만든 동그랑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새 아이를 친손주처럼 야무지게 돌봐줬습니다. 따뜻하게, 다정하게.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이거 할머니 줄 거야. 민준이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 놓을게.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떠들었고 할머니는 다정하게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응. 그림을 제일 잘 그렸대요. 역시 아빠 아들이야.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저는 효진에게 아이들을 넘겨줬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 때문이었죠. 애들아, 엄마 만나러 가자. 가야 돼요? 민준이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니까.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효진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효진을 만났습니다.
효진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왔어. 그래. 효진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손 잡아. 하지만 민준이는 주저했습니다. 민우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빨리 안 와? 효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효진아, 좀 부드럽게 대해줘. 네가 참견할 일 아니야. 내 애들이야. 그래도 됐어. 빨리 엄마 손 잡아. 밥 먹으러 가자. 아이들은 마지못해 효진을 따라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저를 쳐다보는 민준이의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2시간 후 효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데려가. 그래. 아이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랑 재미있었어? 응.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가는 길,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효진에게서 벗어난 게. 효진은 여전히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짜증, 예민함, 자만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애들이 저 엄마를 견뎌야 하는 게 안쓰럽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그것도 애들 운명이겠지.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간식을 준비해놨습니다. 왔구나. 피곤했지? 할머니가 고구마 찌고 따뜻한 우유 끓였어. 먹고 쉬어.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할머니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이 집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온전한 가정을 꿈꿨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가정. 그게 진짜 가정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구색만 갖춘 가족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진짜 가정이구나. 유라와의 분류는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민준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종한 씨는 이제 새 아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한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효진 씨에게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종한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